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외교와 경제 관계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방위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북한의 수학 영재 탈북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7월 초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요.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북한의 그 수학 영재가 어제 이제 알려지기로 한국에 이미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홍콩 언론을 통해서 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네, 아직까지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은 이전에 들어왔다. 지난주 정도 들어왔다. 그렇군요. 좀 기다리게 되면 그 윤곽에 나올 텐데요. 네. 일단 그 리정렬군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네, 이름도 그래서 확인이 됐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 홍콩 내 한국 총영사관에서 그동안 70여일간 생활을 했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앞서 중국 식당 종업원이라던가 태영호 공사들은 빨리빨리 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왜 우리 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알리지 않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일단 이번 이정열 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성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신변이 정확하게 노출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영향 같은 것이 커질 것 같아서 네. 신중을 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빨리 보도가 되고 늦게 예. 보도가 되는 것은 역시 그것은 정부 당국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어리다는 점이 좀 가만히 된 부분이 네네. 있겠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족도 없이 혼자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망명을 신청한 게 지난 7월 초였는데 네. 2달여 만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다른 탈북자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떤 건가요? 일단 다른 경우에 보면은 예전에 2004년 같은 경우 베트남에 400여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리지어서 집단으로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군 혼자의 사안이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한국으로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네. 또 중심적인 사안이 그겁니다. 이군이 온 거에 대해서 이군이 홍콩에 지금 총영사관에 망명 시청을 해서 체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홍콩이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2275호가 본격적으로 이행 시청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조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홍상그룹과 같은 네.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반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충분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군 사안 같은 거 가지고도 중국이 또 이렇게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된다면은 지도 국가로서 체면에 먹칠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용인을 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홍콩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관할이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네네. 거군요. 예.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 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방송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 동경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행을 독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은 가능하겠죠. 누구나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을 하고 네. 자기 대를 이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특히 리군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또 아들이 자기 대를 위해서 수학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고 실력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대를 잇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런 가운데 이군의 아버지가 적어도 북한 내에서는 이 잘 사는 층, 엘리트층에 속하니까 네. 그 가운데 보면은 북한에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권력층과 비권력층 간의 이 생활은 물론이고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 엘리트층은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이 비밀리에 나만의 드라마라든가 CD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군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한창 많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18살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아버지가 사랑을 하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마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공연하게 내놓고 보지는 못했을 거고 호기심 충족 단계에서 다른 일반 북한 주민과는 달리 그런 걸 봤을 개연성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좀 궁금했던 게 리정열 군의 이제 그 집이 북강원도,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인접한 북강원도라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뭐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뭐 고위층이나 엘리트층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뭐 강원도 북강원도 쪽에서도 엘리트층에 좀 속해 있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네. 주요 군 단위라고 해서 엘리트층이 없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에도 중앙당에서 파견된 당원이라든가 네. 고위부원이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과 연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후자 쪽으로 직접적으로 핵심 당원이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위부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네. 신적 개인적인 연줄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이군이 암암리에 그런 그 시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리 군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아버지는 지금 북한에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리 군의 가족들의 신병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가족 중에서 뭐 망명을 하거나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오게 되면은 네. 일단 우리도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연제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로 이 가족과 관련된 북한 당국에서는 범죄 행위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겠죠.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그것은 북한 당국이 예리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이군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군이 망명을 한 게 아니라 또 뭐 남조선이 강제로 납치다. 유인 납치했다 이러니까 네. 좀 지켜보면은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북한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그 압박 조치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국이 이제 앞서 전해드렸지만은 세계 각국과의 어떤 관계, 경제, 외교 단절하는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행 실천하는 지금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협조하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뒷면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황이 드러나니까 이대로 둬서는 2270호가 제대로 이행 실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무모한 핵 도발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도발 행위를 할 것이니까 예. 미국 측이 판단할 때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게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예. 이것만 갖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청하는 게 보다는 더 전 세계 국가와 더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견제하고 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특정국을 관계 이렇게 단절을 요청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까요? 일단 뭐 유럽 연합 같은 국가는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고 네. 이른바 자유진영 국가에서 거의 뭐 현재까지 미국의 이런 그 정책, 대외 정책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있는 국가는 70여 개국 정도로 지금 나타나 있고 네. 또 국제 기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얘기하면 우리 인류 생존을 위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핵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대외 정책, 이런 그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앞서서 그 윤병세 외교장관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북한을 그 회원국에서 좀 제명해야 된다. 네. 좀 제재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거에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할 수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가입되게 되면은 예. 회원 국가로서의 주어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주어진 의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국제 평화 안정 유지하는 평화 애호인데 이런 평화 애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핵실험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회원국의 자격으로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미국이요. 세계 금융 경제망에서도 북한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실효성이 하나 드러난 사례가 있죠. 2006년도에 마카오의 뱅코 델타 아시아 네. 거기를 통해서 약 2,500만 달러 정도 되는 북한의 자금이 돈 세탁이 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강력하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갖고 중국에 요청하니까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뭐 하겠다 해놓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 러시아가 중재를 해갖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피가 마른다 이런 얘기 네, 까지 보였었죠. 그런 표현까지도 예,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2의 벤코 델타 아시아 그 사태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사실 막상 그 북한이 관계망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아서 실효성이 좀 과연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요.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관계망 속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비공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예. 경유하지 않는 게 많으니까 예.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만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거래를 했던 국가들이 아무래도 이것은 자제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간접적, 우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중국의 홍샹그룹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북핵과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더 제재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샹그룹의 경우는 뭐 우리나라든가 미국 여러 단체 기관들이 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측이 아마 미국에서 제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왜 이행시에 협조하지 않고 이러냐. 하지만 중국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을 거고 예. 이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1년여에 걸쳐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니까 예. 중국 측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번에 미국이 제시한 게 바로 한 개 그룹이지만 이것이 그 같은 그 단동 지역 내 중국 전역의 북한 국경 지역에는 대략 뭐 15개 내지 16개 예. 그룹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일파만파로 이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추가 제재 좀 예고하는 상황인데 중국 반응이 좀 어떨까도 궁금해요. 중국 반응은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반응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갖고 보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이 대련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영상 매체 김정일이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화면이 다 우리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중국의 김정일 위원장의 동정이 돼서 좀 알려달라 하니까 뻔뻔스럽게도 중국에서는 또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갖고 금방 화면에도 나왔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관련된 정보를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홍샹그룹의 경우도 미국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일단 당서기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확실한 증거이기 네.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갖고 계속해서 15개, 16개 할 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죠. 네. 왜냐하면 비공식적 차원에서 또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적어도 북한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네. 현 상태대로 존속하는 것이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큰 외형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일파만파로 커져가지는 않을 거 적절하게 조정을 할 것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북한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 북한에서는 간부를 단둥에 긴급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앞으로 북한은 단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15개, 16개로 추정을 했지만 예.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2-3개 정도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미니마이징, 축소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일환으로 관련 사람을 파견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제대로 만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외국에 이렇게 비춰지게 된다면 그 부분도 좀 부담일 수는 있을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그게 이제 외부에 표출될 정도로 이렇게 공식화하지는 그거는 안 하겠죠. 그렇겠군요. 한편요, 지금 다음 달이면은 다음 달 10일이죠. 북한 창건 기념일이 이제 10월 10일인데 당 창건 기념일이 이제 10월 10일인데 요것 때문에 혹시 이제 이 무렵해서 북한이 계속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또 다른 어떤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좀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좀 네, 하세요? 당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얼마 전에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폭장치 실험이 성공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자기네 김정은의 지적으로 이렇게 과시를 하고 대내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핵실험까지는 뭐 시간이 짧으니까 핵실험은 불가능한 거고 네. 적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정도는 하지를 않을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국제사회에다가 자기네 무력 시위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이봐라 우리가 이렇게 5차 핵실험을 비롯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도 성공을 한 군사 강국이다. 네. 그래서 중국마저도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미국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대내 선전 효과를 과시할 성향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또 그렇지 않다면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절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바로 전날, 10월 10일 바로 전날이 10월 9일이 2016년 10월 9일이 딱 2006년 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2006년 10월 9일 일본에 출장을 갔었는데 네네. 그때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의미 부여가 상당히 나름대로 있겠죠. 왜냐하면 네. 북한은 숫자 노름에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 10일도 당창건 기념 쌍십절 아닙니까? 네네. 10월 9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가 성공적으로 핵실험을 한 최초의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핵실험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네. 하여튼 무언가 명분과 구실을 대는 데는 북한이 세계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실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예.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짧으면 1년, 뭐 아니면 길게는 2, 3년 내에 강력한 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함의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든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를 한다든가 네. 또 B&B 같은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상주토록 하자 뭐 이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는데요. 전문가들의 해석이 그렇군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일단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 체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더 굳건히 하는 게 아마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되지 그 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거나 전술 핵무기 이런 문제를 보다는 한미 동맹 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는 것이 강력한 제재 조치 대표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